이번 강의에서는 셔플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이 배열에는 1부터 10까지의 값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10개의 값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문은 나중에 다시 배우게 될 건데 arrays.toString 이라고 적고 배열의 이름을 입력을 하면 그 배열 안에 있는 내용을 모두 다 출력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확한 내용은 나중에 배울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쓰면 배열 안의 내용을 볼 수 있다 라고 외우시길 바랍니다. 실행을 한번 해보면 지금 ARR 배열 안에 있는 내용이 대괄호 안에 감싸진 상태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배열의 길이만큼 0부터 배열의 랭스보다 작을 때까지, 그러면 0, 1, 2, 3, 4, 5, 6, 7, 8, 9 총 인덱스가 0에서 9까지죠. 그러니까 랭스는 10이니까 10보다 작을 때까지 하면 0에서 9까지 돌게 되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인덱스만큼만 도는 겁니다. 배열은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10개라고 하더라도 1에서 10이 아니죠. 0에서 9이기 때문에 0부터 랭스보다 작을 때까지 하면 정확하게 0부터 9까지 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0에서 9까지 배열의 요소를 하나하나 다 돌게끔 포문을 만듭니다. 만들고 지금 보시면 mass.random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은 정확하게 알기가 좀 힘듭니다. 일단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0.1에서 0.9 사이에 랜덤하게 난수를 반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돌 때마다 얘가 0.1이 될지 0.9가 될지 어떤 값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난수를 우리한테 반환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arr.length가 만약에 이 값이 5라고 한다면 0.1 곱하기 5라고 하면 0.5가 되죠. 그러면 이 0.5라는 값을 int로 명시적 형변환 이 명시적 형변환을 사용을 해서 int로 형변환을 하게 되면 0.5니까 소수점을 버리게 되겠죠. 그러면 정수인 0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값이 0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하면 0.1이 반환이 됐을 때는 곱하기 5를 하면은 만약에 배열의 랭스가 5라고 판단을 했을 때 0.1 곱하기 5는 0.5니까 이걸 int로 바꾸면 0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mass.random이 낼 수 있는 최대값인 0.9가 반환이 됐다고 보면은 0.9 곱하기 5 하면 4.5가 되죠. 9, 5, 45니까 4.5가 되니까 4.5를 int로 바꾸면 4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 mass.random 곱하기 5를 하면 0에서 4 사이에 랜덤하게 값을 반환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드가 결국 0에서 4 사이에 어떤 값이 될지 모르겠지만 0에서 4 사이의 난수를 랜덤한 수를 반환하는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n에는 지금 0에서 이 배열의 랭스를 곱했으니까 지금 10을 만약에 5가 아니고 10을 곱하면 0에서 9 사이에 랜덤한 값을 반환하게 되고 8을 곱하면 0에서 7 사이에 랜덤한 값을 반환하게 되는 겁니다. 100을 곱하면 0에서 99 사이에 랜덤한 값을 반환하게 되겠죠. 그러면 곱하기 arr.length라고 하면 랭스가 지금 10이죠. 10이니까 0에서 9 사이에 랜덤한 값을 n에 저장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스왑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arr.i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랑 arr.n은 지금 랜덤한 수가 저장이 되어 있죠. 얼마일지 모르는 거죠. 결국 인덱스 n과 인덱스 i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서로 바꾸는 겁니다. 교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i가 만약에 i가 0일 경우에는 n이 만약에 7이다. 그러면 0번에 저장되어 있는 값과 인덱스 7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서로 바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arr.i에 arr.n의 값을 저장을 하고 n에 아까 i의 값은 템포에 저장을 해뒀으니까 n의 템포의 값을 저장을 해두면 결국 i는 n 값으로 바뀌었고 n은 i에 저장되어 있는 값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기존 0에 저장되어 있던 1이 만약에 인덱스 n이 7이라는 값을 갖고 있었다면은 0에는 8이 들어오게 되고 인덱스 7이 저장되어 있던 8은 1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리는데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결국 arr.i에 저장되어 있는 값과 arr.n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서로 교환을 하는 겁니다.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 첫 번째 돌 때 이 0번 인덱스에 저장되어 있는 값과 n번 인덱스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서로 바꾸게 되겠죠. 그러면 1과 6이 만약에 바뀌었다. 그러면 이 0번 인덱스에 있는 값은 랜덤한 위치에 있는 값이랑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돌면 그 다음 올라가서 i가 1이 증가가 되겠죠. 그러면 i는 이번에 1이 되니까 이 1에 저장되어 있는 인덱스, 1 인덱스에 저장되어 있는 값 2, 이 부분을 또
인덱스 n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랑 바꾸게 됩니다. n은 또 랜덤을 이용해서 난수를 받아오겠죠. 그럼 만약에 9를 갖고 왔다. 그러면 이 2와 9를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자리에 또 9가 들어오게 되겠죠. 그럼 그 다음 또 i가 증가가 되면 이 수와 랜덤한 수를 바꾸게 되고 또 이 수와 랜덤한 수를 바꾸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 전부 다 돌게 되면 처음에 0부터 9까지 전부 랜덤 인덱스와 값을 수압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바꿨기 때문에 전부 다 섞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출력을 해보면 arrays.toString으로 출력을 해보면 지금 값이 섞여 있는 걸 볼 수 있죠. 다시 실행을 해보면 또 섞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행할 때마다 계속 값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은 i 값을 0번부터 9번까지 계속 증가를 시키면서 랜덤 인덱스에 저장되어 있는 값과 i 값을 계속 바꾸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값과 랜덤한 값 바꾸고 이 값과 랜덤한 값 바꾸고 또 이 값과 랜덤한 값 바꾸고 이렇게 계속 바꾸기 때문에 전부 모든 값이 섞이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다음 강의에서는 버블 정렬, 버블 소트라고도 하죠. 버블 정렬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